무릎 꿇으세요. 20년 전 제가 당신들 앞에서 무릎 꿇었던 것처럼. 저는 지금 20년 전 저를 쫓아낸 시댁 식구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다리로 하나둘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요. 수진아, 미안하다. 제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점의 동요도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제 사무실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내려다보는데 비서 정민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원래 보고 드립니다. 1호 건물 공실률 제로, 2호 건물 신규 임차 계약 2건 완료했고요. 수고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5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 박수진. 지금의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운이 좋았거나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처절한 과정이었는지를요. 아, 그리고 사장님, 3호 건물 임차인 중에 월세를 3개월째 못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행복반찬이라는 가게인데요. 대표자 이름이. 정민이 서류를 건네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대표자명 강민수. 그 이름을 본 순간 2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민수, 그 이름. 커피잔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저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연락은 해봤어요? 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3호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런 우연이. 혼잣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삼켰습니다. 일단 지켜봐요. 한 달만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내용 증명 보내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장님. 정민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시절에 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 옆에 서 있던 남자 강민호. 당신 동생이 아직도 그 모양이네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으니까요. 20년 전 결혼 3년 차,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댁 식구들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돌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죠. 수진아, 이게 뭐야? 된장국에 파가 이렇게 많으면 어떡해? 다시 끓여.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참아, 그냥 참아. 3년 동안 저는 그렇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도, 신우이의 반말도, 시동생의 무시도, 남편 민호만 봐주면 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민호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줘요. 제가 그렇게 못된 며느리예요? 수진아, 어머니는 원래 그러셔. 조금만 참아. 조금이요? 3년이에요, 3년. 큰소리 내지 마. 어머니 들으시면 어떡해. 민호는 저보다 어머니가 더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형님, 형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시동생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바닥에 엎드렸죠. 사업이 망했어요. 빚이 3억이에요. 3억. 그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이 절 향했습니다. 차갑고 냉혹한 눈빛. 수진아, 내 어머니, 너 친정에서 가져온 돈 있잖아. 그거 내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친정에서 주신 친정? 네가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다 우리 집 돈이야. 어서 내놔. 어머니, 그거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는 더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뭐? 지금 네가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여보, 수진아, 진정해. 민호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어머님, 전 못 드려요. 그건 제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래, 그럼 나가.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너 같은 불효자식 며느리는 필요 없어. 어머니. 민호야, 너도 들었지? 이 여자 쫓아내. 어머니, 그건... 민호는 저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그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딸랑 여행용 가방 하나. 시댁 식구들은 현관에 도열에 서서 제가 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가 던진 말. 앞으로 우리 집 문턱에 발도 들여놓지 마. 너 같은 년은 평생 거지로 살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거지로 살 거라고? 두고 봐.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날의 분노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3호 건물 앞,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렀은 채 행복 반찬 가게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가게는 한산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한 명도 없었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 민수가 카운터에 앉아 한숨을 쉬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잘 나가던 사업가는 어디 가고. 구석에서 민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 시누이가 지금은 시장 앞치마를 두르고 있네요. 그리고 가장 안쪽 작은 의자에 앉아 계신 분, 시어머니. 80세가 넘으신 시어머니는 한때 화려한 금반지를 끼고 다니셨는데 지금은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등이 굽고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많이 늙으셨네요. 저는 가게를 지나쳐 골목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그들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20년이 지났구나. 그들은 몰락했습니다. 민수의 사업은 망했고 민정은 이혼했고 시어머니는 아들을 잃었죠. 네, 남편 민호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과로사였습니다. 제가 쫓겨난 뒤 민호는 5년 동안 저를 찾아다녔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못 찾고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서 눈을 감았죠. 그리고 그가 남긴 비밀 계좌엔 3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제게 전해준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수진아, 미안해.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이걸로 새 인생을 살아줘. 저는 그 돈으로 새벽 청소 대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첫 번째 건물을 샀죠. 지금은 5개. 당신, 제가 해냈어요. 저는 가슴속으로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 반찬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아직 당신들은 모르겠지. 이 건물주가 누군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더 무너질 수 있는지. 사무실로 돌아오자 반가운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랜만입니다. 이준혁 변호사. 60대 중반의 백발 신사. 20년 전 제가 쫓겨났을 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셨던 인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어쩐 일이세요? 들었습니다. 사무 건물 임차인 중에 강민수라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정민 씨가 걱정돼서 제게 연락했습니다. 수진 씨, 복수하시려는 겁니까? 준혁 변호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복수요? 네, 20년 전 당신을 쫓아낸 그 사람들. 이제 당신 건물 임차인이 됐고 월세도 못 내고 있죠. 쫓아내시렵니까? 준혁 변호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묻는 것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복수라는 건 감정적으로 상대를 해치는 거잖아요.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럼요. 전 그냥 제 건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계약대로요. 월세를 못 내면 나가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준혁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네, 전 법대로 할 겁니다. 하지만 수진 씨, 준혁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인 줄 알게 될 날이 곧 오겠군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무릎 꿇으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혁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법적 절차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준혁 변호사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수. 그런 거창한 게 아니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난 그냥 그들이 진심으로 후회하는 걸 보고 싶을 뿐이야. 20년 전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걸 그들도 느껴봤으면 좋겠어.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앞치마. 시어머니가 제게 주셨던 그 낡은 앞치마. 20년간 제가 간직한 이유는 단 하나.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의 굴욕을, 그날의 분노를, 그날의 다짐을. 조금만 더 기다려. 저는 앞치마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때가 오고 있었습니다. 3개월 뒤 월세 체납액은 1,800만 원이 됐습니다. 저는 정민에게 지시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세요. 이번 달 말까지 전액 납부, 아니면 계약 해지. 알겠습니다, 사장님. 며칠 뒤 민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건물주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죄송합니다. 건물주님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럼 대리인이라도요. 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절차로만 진행됩니다. 민수는 절망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CCTV로 지켜봤습니다. 발버둥 치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저는 사무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등이 굽은 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모습. 그리고 그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 아줌마. 저는 멈칫했습니다. 날 부르는 건가? 혹시 이 건물주 아세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스크 너머로 그분을 봤습니다. 20년 전엔
그렇게 무서웠던 분인데 지금은 그냥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저는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구나.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물어봐 주세요. 우리 아들이 월세를 좀 못 냈거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정이 어려우시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그게 쉽나요? 나이 든 사람들이 어디 가서 새로 시작합니까?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년이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한때 저를 쫓아낸 그 사람이 지금은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야. 아직 그들은 진심으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황이 어려워서 불쌍한 척 하는 것뿐. 진짜 후회는 자신들이 누구를 쫓아냈는지 알았을 때 오는 겁니다. 최후 통첩 일주일 전 민수는 미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돈 좀 빌려주세요, 제발. 민수야, 나도 형편이 안 좋아. 친구야, 옛날 생각해서 좀만. 야, 너 나한테 얼마나 빌려갔는데.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딱 1,000만 원만. 민정아, 미안해. 우리 집도 애들 학원비에. 가게엔 손님이 끊겼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민수는 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민호야,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민수는 살짝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 민호의 영정 앞에서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네 마누라를 쫓아낸 게 잘못이었어. 그래서 네가 그렇게 고생하다 죽은 거야. 엄마가 미안해. 수진이한테 미안해.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형수님을 후회하고 계셨어? 민수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형수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하지만 후회에도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펼쳤습니다. 남편 민호가 남긴 일기장. 변호사가 유품과 함께 전해준 것이었죠. 2005년 3월 15일 수진이를 오늘도 찾지 못했다. 어디로 간 걸까? 엄마한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하신다. 나는 나쁜 남편이다. 수진아, 미안해. 2007년 8월 20일 수진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난다. 오늘 회사에서 쓰러졌다. 의사가 과로라고 한다. 수진아, 내가 용기가 없었어. 너를 지키지 못했어. 나는 겁쟁이야. 2009년 12월 1일 이게 마지막 일기가 될 것 같다. 몸이 너무 안 좋다. 수진아, 이 돈으로 새 인생 살아줘. 제발 행복해라. 미안해. 사랑해.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당신 정말 바보였어.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왜 그때 한마디를 못했어? 왜 날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와서 원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없으니까요. 저는 일기장을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겠어. 때가 왔습니다. 아침 9시 민수, 민정, 시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꼭 건물주를 만나야 해.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근데 건물주가 우리를 만나줄까? 만나줘야지. 안 그러면 우린 다 죽어. 세 사람은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을 봤습니다. 단정한 정장, 짧은 단발머리,
선글라스를 벗고 있는 여자. 박수진. 오랜만입니다. 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의 입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기 왜? 민수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건물인데 제가 왜 여기 있으면 안 됩니까? 뭐? 이 건물 3호 건물 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집주인은 접니다. 침묵. 충격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이지? 거짓말일 리가요. 여기 등기부등본 있습니다. 확인하시겠어요? 저는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박수진. 이럴 수가.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어떻게? 어떻게요? 궁금하세요? 저는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20년 전 어머님이 하신 말 기억하세요? 너 같은 년은 평생 거지로 살 거야 라고 하셨죠? 그건... 네, 전 거지였습니다. 20년 전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강남에 5개 건물 가진 건물주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제 건물 월세를 못 내는 임차인이고요. 민수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아니 사장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봐주라고요? 저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에 누가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죠? 그때 당신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무릎 꿇으세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20년 전 제가 당신들 앞에서 무릎 꿇었던 것처럼 무릎 꿇으세요. 민수는 떨리는 몸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정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80세 노인이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앞치마. 이거 기억하세요? 세 사람이 앞치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앞치마 20년간 간직했어요. 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잊지 않으려고요. 저는 앞치마를 시어머니 앞에 던졌습니다. 수진아, 제발 용서해다오. 용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전 용서 같은 거 관심 없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밀린 월세 전액 1,8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3개월치 선납 5,400만 원, 총 7,200만 원 입금하세요. 못하시면 나가시고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입금 안 되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수진아, 제발. 시어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20년 전 제가 애원할 때 귀 막으셨잖아요. 이젠 제 차례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이야. 이제 끝이야. 일주일 뒤 입금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7,200만 원을 일주일 만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준혁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강제집행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사흘 뒤 집행관과 함께 행복반찬 가게 문 앞 폐쇄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민수 가족은 짐을 쌌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천천히 걸어와 제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용서는 못 받겠지?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용서요? 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럼 넌 뭘 원하는 거니?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걸, 어머님이 틀렸다는 걸, 그리고 증명했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가 틀렸어.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남편 민호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당신 이제 편히 쉬세요. 전 이제 괜찮아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사진 속 민호는 웃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어봅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집니다. 붉은 노을이 강남을 물들이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봅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20년간 짊어졌던 한을 내려놓았습니다. 복수도 용서도 아닌 그냥 정의를 실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한